2028 교과 성적은 상대평가 5등급제. 교육부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서 2028 학년도 대입 교과 성적을 전체 학년 모두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해서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고교 학점제 계획에서는 1학년 공통과목은 상대평가인 9등급 석차 등급제를 적용하고 2, 3학년 선택과목은 절대평가인 5단계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는 2025년 입학생들이 치르는 2028 대학 입시 교과 성적에서 1, 3학년 모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현행처럼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만 2028 교과 성적에서도 사회와 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제24차 회의 의결서에서 융합 선택 과목 중 사회와 과학 교과는 상대평가를 변경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국교는 그 이유로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 확대를 제시했었습니다. 대입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융합 선택 과목 중 사회와 과학 교과 9개 과목이라도 절대평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국교위의 의결대로 사회교과의 융합선택인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6과목과 과학교과의 융합선택인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이 3과목, 총 9과목은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실시하겠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그 이후로 국교위가 제시했듯이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 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융합학습의 대표교과인 사회와 과학, 융합선택 활성화를 통해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된 탐구, 문제해결 중심의 수업 내실화를 덧붙였습니다. 결국 2028 대입에서 절대평가로 산출되는 것은 5등급제인 사회와 과학의 융합선택 과목, 그리고 기존대로 3등급제인 체육과 예술, 과학탐구 시험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교양교과는 기존대로 이수를 의미하는 P만, 패스만 기재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교위 의결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비교적 좋은 등급을 받기 쉬운 사회와 과학, 융합선택 중심으로만 이수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에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과 성적 상대평가 석차 등급도 현행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서 학생 간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9등급제를 해외 주요국 추세에 맞춰 5등급제로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교과 성적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에서는 1등급 상위 4%,
2등급 누적 11%, 3등급 누적 23%, 4등급 누적 40%, 5등급 누적 60%, 6등급 누적 77%, 7등급 누적 89%, 8등급 누적 96%, 9등급 누적 100%입니다. 그런데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 상위 10%, 2등급 누적 34%, 3등급 누적 66%, 4등급 누적 90%, 5등급 누적 100%가 됩니다. 현행 2등급 학생 대부분이 1등급이 되므로 상위권 내신 경쟁이 대폭 완화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승희 교수는 경향신문의 칼럼에서 상대평가 방식의 서열화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대평가로 매겨지는 성적과 등급, 상대적으로 서열화된 대학들, 연봉에 의해 서열화된 일자리들,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로 서열화된 전국 시도, 이 은행 신용 등급 등등 우리는 서열화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한 교수의 지적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평가가 상대적 서열화와 그로 인한 불평등을 어릴 때부터 조장하고 익숙하게 하는 핵심 장치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교과 성적을 절대평가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교과 성적의 변별력이 사라지면 과거처럼 학교가 수능이나 논술 면접 준비 학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상대평가 5등급 개편안은 한편으로는 교과 성적의 변별력을 위해서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등급을 축소해서 교과 성적 경쟁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다원주의적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편안대로 1등급이 10% 이내로 확대된다면 변별력이 상당히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체로 2등급대 학생들까지 지원 가능한 수도권 대학 지원자들이 모두 1등급이 되므로 교과 성적의 변별력이 부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에서는 수시 학생부 교과에서 약화된 교과 성적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거나 서류 평가와 면접을 추가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최상위권 대학과 학과의 경우는 상대평가 지표를 활용해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달리하여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연세대는 학생부 교과에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가지고 Z 점수로 환산해서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 차등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2028 제2개편에서 사회와 과학교과의 9개 융합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융합선택 중에서 사회과학교과만이라도 절대평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의결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국교의 의결대로 사회교과의 융합선택인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의 6개 과목과 과학교과의 융합선택인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의 3개 과목, 총 9개 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하겠다고 최종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국교위와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 확대와 융합학습의 대표 교과인 사회과학 융합선택 활성화를 통해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 문제 해결 중심 수업의 내실화를 제시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교의 의결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비교적 좋은 등급을 받기 쉬운 사회과학 융합선택 중심으로만 이수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에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와 과학교과 가운데 좋은 등급을 받기 쉬운 융합선택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과 성적 등급 평균이 당락을 좌우하는 수시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는 대다수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절대평가로 인해 좋은 등급을 받기 쉬운 융합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학들이 교과 성적 부풀리기가 가능한 절대평가 방식의 융합선택을 수시 반영 과목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행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는 3등급 절대평가라서 변별력이 거의 없는 진로선택 과목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고 3학년 진로선택 시간에는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냥 자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융합선택만 절대평가로 실시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애초 교육부의 시한대로 융합선택 과목도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5등급 상대평가로 일원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융합선택만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것은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융합선택이 무의미해지거나 아니면 이것만을 선택하도록 학생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교과 성적 절대평가는 우리 경쟁적 입시 현실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